비극의 시작. 1992년 서울의 한 추운 겨울밤,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르며 울렸다. 차 안에는 심각한 화상을 입은 한 여인이 위급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었다. 그 여인은 한은선, 사랑이 넘치는 시각장애인 어머니로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일군 보금자리에서 쓰러졌다. 하지만 이 비극의 이면에는 깨어진 사랑, 잔인한 배신, 그리고 한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숨겨져 있었다. 주인공의 과거 한은선 씨는 전라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형제자매가 많은 가정의 둘째였습니다. 그 마을은 시골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곳이었고 밝은 미래를 꿈꾸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축에 속했고 비가 오면 여기저기 새는 낡은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은서는 운명 앞에 굴복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작은 체구였지만 영리하고 똑똑하며 매우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가혹한 운명은 그녀가 9살이 되던 그 운명의 날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그 작은 시골 마을이 끔찍한 사고를 목격한 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마을길에서 뛰어놀다가 그녀는 어른들이 잡초를 뽑은 후 놓아둔 농기구에 우연히 걸려 넘어졌습니다. 날카로운 낫이 그녀의 눈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일이 너무나 빨리 일어나 누구도 대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서는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은 충격적인 소식을 받았습니다. 은선이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실명은 순수했던 소녀의 모든 꿈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때 손재주 좋고 마을 곳곳을 활기차게 돌아다니던 아이였던 은서는 이제 집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적 충격으로 밤마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력 상실은 단순히 눈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자신이 계속 무너져 있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면서도 그 어린 마음 깊은 곳에서 삶에 대한 강한 열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의 격려 속에서 은서는 어둠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도구부터 현관 옆에 핀 꽃집까지 손으로 모든 것을 느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도움 없이 집안을 걸어다니는 법도 배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공식적으로 가족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잡초를 뽑는 일부터 물동이 소리로 수위를 짐작하는 일까지 모든 것을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그녀가 20살이 되었을 때 운명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김준호를 만났습니다. 김 씨는 마을의 친척집을 방문하러 온 다른 지역 출신의 청년이었습니다. 다른 젊은이들과는 달리 그는 그녀의 장애를 불쌍히 여기는 눈빛이 아닌 호기심과 관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질문들부터 함께 산에서 나무를 캐러 가는 것까지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결국 친구에서 시작해 그는 은선이가 마음을 전부 맡길 수 있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은 김 씨가 그녀를 데리고 마을을 떠나 함께 서울로 가서 미래를 위한 기회를 찾기로 결심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헌신적으로 좁은 월세방에서 작은 가족을 돌보았지만 그곳은 늘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세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마디 김태우, 둘째 딸 김수진, 그리고 막내 김동현. 이 아이들은 그녀의 어둠 속 빛이었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각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김 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체노동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은 그녀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의지력과 무한한 포용력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녀의 눈은 빛을 볼 수 없었지만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더 선명히 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존경을 받았다 하더라도 삶이 항상 선함의 공정으로 보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울에 처음 왔을 때 그녀를 돌보겠다고 맹세했던 김준호가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조용한 배신으로 인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문 뒤의 가정 초기 몇 년 동안 한은선 씨의 가정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살았는데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한 씨의 세심한 보살핌으로 늘 따뜻했습니다. 명절이면 가족들은 낡은 나무 식탁에 모여 한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소박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것이 완벽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헌신적인 아내, 성공한 남편, 그리고 날마다 자라나는 착한 아이들. 김준호 씨는 당시 업계에서 점차 이름을 알리던 사업가로 동료들 앞에서 아내의 사랑과 희생을 자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시각장애가 있는 아내가 가정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은 드문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한 씨는 비록 매일 빛을 볼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했고 쉬지 않고 일하며 새 아이를 무한한 사랑으로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문 뒤에서는 사람들이 밖에서 보는 것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변하기 시작했고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거나 식사 중 급한 전화를 받는 정도였습니다. 점차 그는 출장을 핑계로 더 자주 집을 비웠고 주말에도 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보지 못했지만 남편의 차가운 태도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집안의 벽과 남편의 외투를 더듬어가며 찾았지만 그가 영원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사랑은 만질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이 김 씨와 그의 회사에서 일하는 젊은 비서 이혜린과의 불명확한 관계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하면서 잔인한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다. 그들 사이에 20년 가까운 나이 차이는 김 씨가 빠져든 불륜의 감정을 막지 못했다. 이혜린은 매력적인 외모와 젊음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가 있고 조용한 성격의 한은선 씨에게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새로운 감정을 김 씨에게 안겨주었다. 처음에 한 씨는 불안한 잠자리를 따라다니는 의심들을 억누르려 했다. 그녀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마주하거나 물어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배신은 결국 오래 숨길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한 씨는 현관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그 여자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예전에 자신에게 보여주던 것과는 다른 남편의 웃음소리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이혜리는 집에 들어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점점 더 대담하고 거만해졌다. 한 번은 비싼 케이크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와 김 씨가 처음 만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이들은 아직 너무 어려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씨의 마음은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팠다. 그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지만 새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머니의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김 씨의 경우 겉으로는 도덕적인 모습을 유지했지만 그와 함께 밑바닥부터 시작했던 여인의 희생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의 기만은 교묘하게 이루어졌지만 한 씨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잔인했다. 그에게 가정은 이제 겉모습에 불과했다. 동료들의 맹인 아내를 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뒷담화가 그의 생각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면서 그를 이 씨에게 더욱 가깝게 밀어붙였다. 한 씨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는, 자신의 사랑이 충분히 크다면 남편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는 환상 속에서
고집스럽게 살았다. 하지만 어떻게 김 씨의 이기심이나 이혜린의 끝없는 탐욕에 맞설 수 있었겠는가? 그녀가 받은 것은 거짓말과 배은망 덕분이었다. 더 이상 진정한 가정이 아닌 그 작은 집은 이제 조용한 전쟁터가 되어버렸고, 한 씨는 피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 붕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홀로 애쓰고 있었다. 용서할 수 없는 범죄. 추운 겨울 저녁, 한은선 씨의 가정에서 마지막 불씨가 영원히 꺼지려 하던 그날은 숨막힐 듯 고요했다. 김준호 씨에게 또다시 거절당하고 미래에 대해 단호한 거절을 받은 후 이혜리는 한 씨의 집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인내심이나 이성을 가리는 그 어떤 가식도 없었다. 당시 이혜린의 눈에는 분노와 광기,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비록 한 씨가 이 집에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에 불과했지만 여전히 정당한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두 여자가 부엌에서 마주섰다. 한 씨는 볼 수는 없었지만 급한 발자국 소리와 무거운 숨소리를 통해 이혜린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이혜린의 첫마디가 비꼬는 듯이 울렸다. 참 이상하네요. 자신이 이 집에서 무슨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매달리고 있다니. 제가 당신이었다면 진작에 스스로 떠났을 거예요. 한 씨는 지난 몇 년간 자비롭고 인내심 있게 살아왔지만 이런 노골적인 멸시 앞에서는 참을 수 없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이 집에 남아있는 건 김 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때문이에요. 당신은 이해 못할 거예요. 엄마가 된다는 건 책임이 따르는 거니까요. 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눈빛에서 아기가 번뜩였다. 책임감이라고요? 아니면 자기 기만을 위한 변명인가요? 이 가족 전체가 곧 제 것이 될 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이제 리의 손은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끓는 주전자를 꽉 쥐고 있었다. 순간 주전자에서 나오는 열기가 답답한 주방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씨는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리가 더 빨리 다가왔다. 그녀의 비명은 몸 위로 직접 부어진 끓는 물에 의해 끊겼다. 고통이 즉시 찾아왔다. 화상의 고통이 갑작스럽게 마치 수천 개의 칼날이 살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고통 속에서 몸을 떨었다. 이게 자기 방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졌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리는 자신의 잔인한 행동만큼이나 폭발적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한 씨의 비명이 고요한 밤에 울려 퍼졌고 텅 빈 공간 속으로 사라져갔다. 이제 주방에는 얼어붙은 공기와 흘러넘친 끓는 물의 김만이 남아있었다. 한 씨의 자녀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언제나 온화하고 가족의 영원한 버팀목이었던 그들의 어머니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몸을 비틀며 누워 있었고 심각한 화상으로 몸이 변형되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때 이혜리는 이미 떠난 뒤였고 그녀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홀로 남겨두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극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났고 이미 상처받은 자녀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마지막 모습을 남겼다. 리의 범죄는 한 사람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모든 희망을 완전히 산산조각냈다. 무서운 결과와 자녀들의 시선 한은선 씨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닌 끔찍한 비극. 그 아픔은 가정의 붕괴를 직면하기에는 너무나 순수했던 아이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그녀의 자녀들인 김태우, 김수진, 김동현은 각자 다른 마음의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김태우, 무너진 하늘을 짊어진 큰아들 당시 17세였던 장남. 김태우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가장이 되었다. 공학도의 꿈을 품고 모범생이었던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해야 했다. 항상 웃음을 띠던 소년에서 차갑고 무심한 사람으로 변했다. 맑은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아버지를 언급할 때마다 분노로 가득 찬 눈빛만이 남았다. 한 번은 태우가 마지막 수학 문제집을 접어두고 몰래 집을 나와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늦은 밤 버스에서 피곤해 지친 눈으로 태우는 여러 번 주먹을 꽉 쥐며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혔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것, 무력하게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본 것에 대해 후회했다. 태우의 마음속에서 분노는 숨결마다 스며들어 그를 과거의 어둠을 안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김수진. 아픔에 너무나 민감한 딸 중간딸. 김수진은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했을 때 겨우 12살이었다. 수진은 원래 민감한 아이였고 책상 구석에 앉아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을 일기장에 적곤 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수진의 마음속 모든 빛이 꺼져버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깊은 자책감 속에서 살며 때때로 어머니를 고통에서 지키지 못한 것을 자책했다. 수진은 친구들과의 모든 약속을 거절하고 작은 방에 자신을 가두었다. 가족에 대한 즐거운 이야기로 가득했던 일기장은 이제 눈물과 비밀스러운 고통으로 가득한 휘갈겨 쓴 글씨가 되었다. 그녀는 그 운명의 밤에 있었던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눈빛을 계속해서 떠올렸다. 수진의 꿈은 이제 차가운 타일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의 모습과 그녀의 울부짖는 소리에 자주 시달렸다. 고통을 극복하는 것은 수진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몇몇 어른들은 그녀가 너무 약하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은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는 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 김동현. 어린아이의 막연함 속에서 끊임없이 울다. 당시 막내 김동현은 겨우 6살이었다. 아직 순수하고 세상 일을 다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다. 하지만 동현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안의 차갑고 답답한 분위기를 가장 선명하게 느꼈다.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왜 아직 안 오세요? 라고 형과 누나에게 물었다. 그리고 침묵이나 수진의 눈물 어린 눈빛으로 답을 받을 때마다 동현은 흐느껴 울었다. 미성숙한 마음으로 동현은 한때 따뜻했던 가정이 왜 이렇게 침묵과 분열로 가득 차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나이, 또래의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려움뿐이었다. 그날 밤 부엌 바닥에 누워있던 어머니의 모습은 지워지지 않는 유령처럼 그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는 더 소심해졌고 군중을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불꽃만 봐도 마치 홀린 듯 비명을 질렀다. 이러한 상처들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자라난 한 인간을 만들어냈다. 김준호 씨.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사그라들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한은순의 배신과 죽음의 결과는 결국 이 모든 일의 간접적인 원인이 된 김준호에게도 닥쳤습니다. 아내의 죽음 이후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했던 이혜리는 소문과 수치심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약속에 대한 쓰디쓴 대가일 뿐이었습니다. 한때 성공했고 이상적인 가정을 가졌다고 여겨졌던 김 씨는 이제 쓸쓸하고 외롭게 살아갑니다. 자녀들은 그와 대화를 거부하고 심지어 그를 낯선 사람처럼 대합니다. 과거의 거짓말과 배신은 이제 그의 마음속에서 끝나지 않는 판결문처럼 맴돕니다. 그는 말년을 후회 속에서 보내며 옛 가족 사진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자신이 언제부터 잘못된 길을 걸었는지 자문합니다. 회복할 수 없이 무너진 세대들. 한은순 가족의 아픔은 한순간에 그치지 않고 끝없이 파문처럼 이어집니다. 아이들은 무거운 심리적 짐을 안고 자라났고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지만 누구도 더 이상 사랑이나 가족을 믿지 않습니다. 한 씨의 죽음은 한 어머니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행복에 대한 믿음마저 파괴했습니다. 범죄자의 결말. 이혜린, 한 가정을 산산조각낸 비극의 주범인 여성은 마침내 피할 수 없는 법의 심판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마주하게 되었다. 한은선 씨가 사망한 직후 사건은 신속하게 조사되었고 주로 그녀의 자녀들로부터 나온 구체적인 증거와 사망 원인에 대한 의료 소견이 확보되었다. 이혜린은 상해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고를 받는 순간 이혜린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평소 자신감 넘치고 완벽한 화장으로 꾸며진 얼굴은 이제 창백하고 공허했다. 당시 언론과 여론은 그녀를 향해 끊임없이 비판하고 규탄했다. 신문, 소셜미디어, 저녁 뉴스 프로그램에서 쏟아진 모욕적인 말들은 이혜린을 타락, 탐욕, 이기심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법원의 판결이 단지 시작일 뿐이며 더 무거운 것은 사회의 심판과 자신의 양심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감옥에서의 나날들, 고독이 지배할 때 유죄 선고를 받은 후 이혜린은 그동안 익숙했던 허상의 화려함이나 공허한 칭찬이 없는 감옥 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좁은 감방에서 차가운 회색 벽 4개만이 친구가 되어 이혜린은 잔혹한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친구도 사랑도 지지도 없다는 것을. 그녀의 행동은 한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마저 앗아갔다. 예전에 그녀의 지성과 아름다움을 항상 칭찬했던 회사의 옛 동료들은 이제 등을 돌렸다. 심지어 그녀의 가족조차 자신의 딸이 저지른 범죄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고독 속에 버려졌다. 면회를 온 이혜린의 나이 든 아버지는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대화를 나누다가 울음을 터뜨리며 목이 메어 말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네가 이곳에 갇혔다는 게 아니다.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딸을 잃었다는 거다. 난 더 이상 네가 누군지 모르겠구나. 그 말은 이혜린의 가슴을 칼로 베어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후회 속에서 평생을 보내게 될 것임을 알았다.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온다. 차가운 감옥의 긴 밤, 바깥의 모든 소음이 잠잠해질 때면 이 씨는 혼자 울곤 했다. 처음에는 밑바닥으로 떨어진 삶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지만 점차 한은선 씨의 모습이 기억 속에 천천히 떠오르면서 쉰 목소리로 흐느끼게 되었다. 이 씨가 직접 지핀 증오의 불길에 휩싸인 그 여인의 얼굴은 이제 이 씨의 마음을 괴롭히는 유령이 되었다. 한때 순수했던 한 씨의 아이들은 이제 자신이 결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이 씨는 변명이나 책임 전가가 아닌 정신적 해방을 찾기 위해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 서툰 글씨들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다. 내 안에 무엇이 이성을 가려 나를 그런 악마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탐욕과 질투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태워버리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 회복할 수 없는 인생. 리 히에리는 복역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지만 그 복귀는 새로운 시작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전 회사의 이사회는 업계의 다른 회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우리는 범죄에 연루된 악명 높은 사람과는 협력할 수 없습니다. 바깥 세상은 그녀가 복역했던 곳보다 더 차갑고 가혹했다. 일자리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엘리의 삶은 과거를 아는 사람들의 캐묻는 시선을 피해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끊임없이 떠도는 지친 나날의 연속이 되었다. 그녀는 영혼의 구원을 찾아 교회를 찾아갔지만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시선을 느끼자 조용히 자리를 떴다. 성상 앞에 서 있을 때조차 엘리에는 마음속에 괴로운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과연 나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삶을 살 자격이 있을까?
열악한 환경과 지속된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엘리에는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가 진격형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완전히 빼앗긴 것이었다. 리에에게는 더 이상 목표도 사랑하거나 기다릴 사람도 없었다. 가끔 나약해지는 순간에 리에는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엘리에를 붙잡아 두었고 그것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형벌과도 같았다. 마지막 수업. 이혜린의 이야기는 탐욕과 이기심의 잔혹한 본질에 대한 경종일 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며 후회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혜린은 모든 것을 살아남았지만 한은선 여사의 삶에서 마지막 빛을 무자비하게 끝낸 순간부터 그녀의 인간성은 거의 죽어버렸습니다. 사회 어느 누구도 이혜린을 쉽게 용서하지 않았지만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이혜린은 자신이 잃은 것이 단순히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구원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을 끊임없이 깨달았습니다. 하나의 잘못된 발걸음이 모든 것을 지울 수 없는 어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가정생활에 대한 값비싼 교훈. 한은선 여사 가족의 비극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가정생활의 핵심 가치를 반영하는 고통스러운 거울입니다. 이는 가족이 단순히 삶의 일시적인 피난처가 아니라 사랑과 충실함, 그리고 영원한 관용을 지키는 정신적 토대라는 강력한 리마인더입니다. 이 눈물 젖은 이야기 뒤에는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 큰 교훈이 있습니다. 가족은 모든 삶의 가치의 기초입니다. 한은선 여사는 가족이 인생에서 가장 큰 원동력이자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시각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그녀가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빛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희생적인 마음이 조건 없고 요구하지 않으며 항상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는 모성애의 의미를 빛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김준호 씨의 배신은 이 가정이 의지하던 기둥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랑이 가득했던 공간은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되어 가장 순수한 영혼인 자녀들에게 수많은 정신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김 씨가 정절을 잃은 순간이 바로 가정의 모든 핵심 가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순간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야기는 가족이 진정성, 신뢰,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할 때만 지속 가능하고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이기심이나 배신으로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충실함과 진실함은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끈이다. 배신은 한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파문처럼 퍼져나가 가장 깊은 가치마저 무너뜨립니다. 김준호 씨는 오래전에 약속을 저버리기로 결정했을 때 한 여사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사랑과 결혼에 대해 가졌던 믿음마저 앗아갔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이기심을 넘어 가족의 비극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김 씨가 어느 시점에서 멈춰 서서 아내가 흘린 땀과 눈물을 돌아봤다면 분명 충실함이 단순한 의무가 아닌 가족을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끈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가정은 진실과 진심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것들이 사라지면 가정은 단지 영혼 없는 빈겁대기가 되어 결국 붕괴로 이어질 뿐입니다. 아이들은 모든 가정 비극의 가장 큰 피해자이다. 이 이야기에서 김태우, 김수진, 김동현, 세 아이는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존재들이다. 이들은 무고했지만 어른들의 이기심과 잔혹함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었다. 각 아이에게 어머니의 죽음과 가정의 붕괴는 단순한 정서적 상실을 넘어 사랑과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리적 외상이 되었다. 이 비극은 가정 내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크든 작든 아이들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희망으로 가득 차지만 반대로 분열과 거짓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영원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닌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온전한 가정이다. 무관심과 탐욕의 결과 이혜리는 야망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여자로 끝없는 탐욕과 동정심의 결여를 반영하는 인물이다. 그녀가 한씨 가정을 파괴하는 행동에 반가쇠를 당겼지만 사실 김준호의 이전의 무관심과 냉담함이 모든 것의 씨앗이 되었다. 가정은 양쪽 모두의 관심과 보살핌이 없다면 존속할 수 없다. 이혜린의 행동은 한 가정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삶도 망가뜨렸다. 이는 사회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다. 탐욕과 배신은 결코 행복으로 보답받지 못한다. 모든 이기적인 결정은 의도하지 않은 연쇄적인 결과를 낳고 그 대가는 때로는 회복할 수 없는 평생의 대가가 된다. 관용과 책임감에 같이 하는 순 여사는 고통과 배신을 겪으면서도 관용과 책임감의 큰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자녀들을 위해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가장 위대한 사랑, 즉 받는 것을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족이 모든 구성원의 책임감으로 보호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결론하는 순 여사 가정의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많은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각자는 자신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물질적 재산도 가정의 온전함, 신뢰, 그리고 충실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책임한 행동 하나가 한 세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희생과 진정한 사랑은 항상 가정을 폭풍으로부터 지켜내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